전국예술강사 노동조합 정책국장 김광중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노조는 지난 8월 19일 운영위원 회의에서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파업을 왜 하려고 하는지 안내를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파업이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의사들이 작년 8월에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에 반대하며 파업을 했었죠. 그런데 의사 파업이란 말이 있을까요? 법률적으로 의사들의 의료행위 중단은 파업이 아닙니다. 의사들의 그 행위는 진료 거부 또는 집단 휴진입니다. 그럼 왜 파업이란 용어를 사용했을까요? 국민들에게 의사들도 약자인 노동자라는 인식을 갖게 하고 정부와 협상 결렬에 따른 합법행위라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헌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노동조합의 파업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33조에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 나와 있는데요. 단결권은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 단체 교섭권은 단체 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 단체 행동권은 파업, 태업 등의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처우 개선을 위해 노동조합을 만들어 활동하고 사용자와 마주 앉아 처우 개선이나 임금 인상을 의제로 협상할 수 있고 그 협상이 잘 되지 않으면 업무를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법이 보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단체 행동 중에 파업은 누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헌법에 노동자, 근로자의 권리라고 되어 있으니 노동자 개인이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파업은 단체 교섭의 주체가 할 수 있습니다. 단체 교섭의 주체는 노동조합입니다. 개인이나 협의회 같은 임의단체는 할 수 없고 노동조합만이 파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업의 목적은 근로조건의 향상이어야 합니다. 경영이나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정권 퇴진을 목적으로 할 수는 없죠. 그리고 노사 간 단체 교섭 결렬 이후에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거쳐야 하는데요. 임원 몇 명이 파업을 결정하고 조합원 투표를 생략하면 그건 불법 파업이 됩니다. 법에 규정된 투표 방식은 반드시 조합원 전체에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여야 합니다. 제가 쟁의행위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요. 쟁의행위는 파업과 태업 등 사용자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가 실시할 모바일 투표란에 쟁의행위 찬반 투표라고 찍힐 텐데요. 파업에 대한 찬반 투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찬반 투표는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투표한 사람의 과반수가 아니라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라는 겁니다. 투표율이 60%라면 찬성은 90% 정도는 나와야 가결되는 겁니다. 투표율도 높아야 하고 찬성률도 굉장히 높아야 쟁의행위 실시가 가능합니다. 절차를 다시 정리해 보면요. 단체 교섭, 그리고 교섭 결렬, 조정 절차,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 투표, 쟁의행위 신고, 쟁의행위 실시,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헌법과 노동법에서 파업을 합법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알고 있던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는 분도 많았을 겁니다. 심지어 이런 황당한 경우도 있었죠. 처우 개선을 위해 단체 교섭하는 건 노동조합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데도 단체 교섭한다고 노조를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단체교섭이나 파업은 한국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라면 전 세계 어느 나라나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이유는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유럽에서는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파업을 교육합니다. 교섭을 하고 집회 대자보도 써보고 파업을 계획하고 실습을 해요. 사회 비판 능력을 키우고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방법이라고 보는 겁니다. 사회 비판 능력이 있어야 나치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파업을 보통 불법으로 여깁니다. 지하철 노동자들이 파업하면 왜 파업하는지 묻지도 않고 노조를 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럽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청소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고 당연히 거리에 쓰레기가 쌓였습니다. 그런데 한국 유학생들이 좋은 일 하는 셈 치고 이 쓰레기를 치웠어요. 시민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래, 잘 치웠다 했을까요? 아닙니다. 한국 유학생들이 청소 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나무랐습니다. 불편함을 감수해야 청소 노동자들이 자기 권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해야 또 언젠가 내가 어려운 일에 처할 때 제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쓰레기를 치우는 건 청소 노동자들의 투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파업을 하면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파업을 포함한 쟁의 행위는 헌법과 노동법이 보장하는 합법 행위입니다. 법조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쟁의 행위는 노조법과 형법에 따른 정당 행위이고 벌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당 행위에는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에 의한 행위, 기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가 있는데 파업은 첫 번째 법령에 의한 행위에 속합니다. 정당 행위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사용자가 손해를 입어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정당 행위이기 때문에 사용자 진흥원이 쟁의 행위를 이유로 쟁의 행위에 참가한 노조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줄 수도 없죠. 법조항에 있는 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노조활동에 사용자가 개입해서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면 불법이 됩니다. 그래도 불이익을 주면 어떡하냐고요? 불이익을 주면 사용자, 진흥원이 처벌을 받고요. 불이익을 받은 분은 손해배상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저 같으면 옳다구나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수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파업을 한다고 학교나 진흥원으로부터의 불이익은 없지만 당일 수업을 했다면 받을 강사료 손실을 감수해야 합니다. 진흥원의 집단행동을 통해 더 좋은 조건의 교섭 결과를 내오기 위해서는 감수해야 합니다. 법에 정해진 절차와 목적만 지킨다면 파업은 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셨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왜 파업을 하려는 걸까요? 진흥원과 정부 여당은 예술 강사를 명시하는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처리에 늑장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흥원은 2020년 우리의 예술 강사의 월 수업 시수를 통제했습니다. 시스템상으로 월 66시수 그리고 59시수로 제한을 했죠. 그리고 올해는 매월 59시수로 수업 시수 통제를 했고 월별 계획서까지 제출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취업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예술 강사 과반수가 청취에 응하는 서명을 해서 취업규칙 제정이 됐는데요. 이 취업규칙을 이용해 말 안 듣는 예술 강사 길들이기를 시작했습니다. 수업 시수를 초과하거나 계획과 다르게 수업하면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내리고 있습니다. 예술 강사가 임의로 한 게 아니라 학교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수업했는데도 말입니다. 노동조합은 단체 교섭을 통해 부당한 통제를 없애고 최소한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흥원은 전임자 1명 늘리는 것만 수용하겠다 하고 그 외 대부분의 처우 개선 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체 행동을 통해 진흥원장을 압박하고 단체 교섭에서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 파업의 1차적 목표입니다. 어떤 분은 왜 연초에 시수 제한 문제 터졌을 때 파업하지 않았냐고 묻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파업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때 하지 못했습니다. 단체 교섭을 해야 하고 교섭 결렬 이후 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거친 다음에야 파업이 가능합니다. 2월에는 계약 기간이 아니었죠. 진흥원이 교섭에 응하지도 않던 시기라 합법적인 파업이 불가능했습니다. 이제야 교섭을 몇 차례 진행했고 노사 간 합의를 보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우리가 파업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 선택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약속했던 2018년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5천 예술 강사 중 100명 남짓 집회에 참여했고 그나마 얼마 가지 않아 규모가 급속히 줄었습니다. 반면 스포츠 강사를 보면요. 스포츠 강사 절반 가까이가 집회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 12개월 연중 계약으로 계약 기간이 늘어났고요. 명절 휴가비, 복지 포인트, 퇴직금도 생겨서 임금이 20-30%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이 단시간 노동자인 돌봄 전담사는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조라는 큰 노조의 힘도 작용했을 거고 그 직종의 다수가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문화예술교육지원법 개정과 처우 개선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우리 문제가 이슈화되면 대통령 후보들이 우리 처우 개선을 공약으로 내세울 수도 있고 정치인들이 법을 빠르게 통과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예술 강사 한 명 한 명은 약하지만 노동조합을 통해 그리고 필요하면 집단 행동을 통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처우 개선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시민의식을 기르는 일이기도 합니다. 9월 말 치러지는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 반드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